자, 이번 시간은 9장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알다시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분야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드웨어는 가장 중심이 되는 CPU,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 입출력 장치, 저장 장치,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 응용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쓴다든지 엑셀을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을 통칭을 하고, 또한 이제 우리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보면 구글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우리 설치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통칭을 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응용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이것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를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특정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서로 연결해서 관리해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게 운영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영 체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체제는 뭐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이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나 절차들을 이렇게 규정해 갖고 개발해 놓은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운영 체제가 결국은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 운영 체제가 주관해서 관리해서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폰에 이제 앱 그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아니면 또 앱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설치가 이렇게 되어야지만 운영 체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좀 여기 보면 뭐 오징어 게임 비슷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리고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과 CPU들을 이렇게 줄을 세우고 순서에 맞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전원을 딱 넣어서 컴퓨터에 키거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전원을 켰을 때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운영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체제는 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 가장 뭐 밑에 단에는 이제 하드웨어들이 있겠죠. CPU, 메인 메모리 등과 같은 하드웨어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요것과 연결을 해주면서 여기서 그 전체적으로 이게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운영체제 중에서도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인 내용을 커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해줘요. 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왜 마우스 갖고 탐색기 같은 것들을 쓰면서 마우스로 클릭도 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도 하고, 이런 식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인터페이스라고 칭하는 부분으로 실제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사용될 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행위를 하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이런 인터페이스 역할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커널과 요 인터페이스 영역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운영체제 제품은 우리 알다시피 뭐 윈도우즈,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뭐 리눅스, 그다음에 그 애플 쪽에서 나온 맥OS, 그다음에 iOS라고 하는 아이폰들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들이 쭉 다양한 제품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운영체제는 물론 이 유닉스라고 하는 이 이전에도 여러 개의 운영체제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운영체제들은 대부분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기반이 돼서 그로부터 이렇게 쭉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맥OS라고 부르는 맥킨토시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사용자들은 잘 쓰지 않지만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성능 그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라고 통칭 부르는데 여기에다가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현재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이제 PC하고 그다음에 좀 고가의 서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그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뭐 안드로이드나 iOS라는 게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원을 딱 넣게 되면 이 운영체제가 딱 기동을 할 텐데, 먼저 이게 기동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메모리에 올라와야 돼요. 메모리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팅. 그래서 부팅 그러면 실제 전원을 넣었을 때 핵심적인 운영체제가 바로 메모리에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윈도우 딱 키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로 빙빙빙 돌면서 켜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부팅이라고 하는 절차가 실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자 형태대로 쭉 실행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운영체제를 딱 시작하는 부팅이 될 때, 좀 뭘 먼저 하냐면, 그 운영체제 안에서도 바이오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입력과 출력을 쫙 제어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딱 딱 실행이 되면서 일단 하드웨어 점검을 차차작 진행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바이오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오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컴퓨터를 딱 키면서 요건 이제 그 컴퓨터의 제조회사마다 좀 키가 틀리긴 한데 F2나 아니면 ESC 키 또는 딜리트 키 이런 키들을 딱 누르면 이와 같은 바이오스 설정을 하는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들은 그 제조사, 이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은 뭐 제조 PC마다 컴퓨터마다 다 다른 형태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바이오스 설정에서는 뭐 대부분 시스템의 날짜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들을 담당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가 하는 주요 그 자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요 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후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치 관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하드웨어들은 여러 개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드웨어를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장치 드라이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거는 표준적인 윈도우즈 같으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표준 장치 드라이버도 갖고 있고요. 또 이 하드웨어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드라이버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 드라이버를 관리를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우선 윈도우즈에서 따로 장치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 뭐 프린터기를 구매를 해서 사왔는데, 이제 프린터기에서 뭔가 스캐닝도 하고 그러려니까 무슨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내 그때 이야기를 했던 드라이버 자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치 드라이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요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하드웨어의 입출력도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장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린터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서로 프린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 장치 관리 기능에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항상 접하고 있는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좌판에서 이 문자를, 텍스트를 이용해서 뭔가 제어를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령어 인터페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즉 특히나 이제 이 사람하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해주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게 또 두 번째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관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실행하면 그때 프로세스가 생기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 딱 생기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생성도 하고 종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스케줄링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 프로세스가 지금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이걸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실행을 해주게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프로세스가 서로 동기화하고 통신하는 뭐 이런 기능들을 다 이 프로세스 관리라고 하는 쪽에서 운영체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그 컴퓨터에다 딱 장착을 해 놓으면 그 메모리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이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메모리에 사용할 때 그 프로세스에다가 메모리를 할당도 하고요. 끝나면 해제도 하고 이런 기능도 해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이제 그 작은 경우에도 그 좀 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즉 그 메모리 말고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곳의 일부 영역을 마치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도 다 포함해서 이쪽 메모리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보호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메모리는 여러 개 프로세스들이 같이 쓰기 때문에 서로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침범하지 않도록 서로 영역을 나눠줘서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도 이 메모리 관리가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파일 시스템 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안에 많은 이제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파일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파일들을 생성도 하고 삭제도 하고 그 파일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 폴더들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제 폴더라는 명칭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디렉토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어떤
폴더들을 만들어 놓고 디렉토리 형태대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뭐 대표적인 거는 우리 탐색기가 되겠죠. 그래서 탐색기 관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도 보호해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파일과 파일 시스템 자체를 관리해주는 또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안 관리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인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주로 이제 패스워드를 가지고 제어를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권한도 설정을 해요. 권한도 설정을 해서 요것은 쓰기는 못한다든지 읽기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한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도 항상 운영체제 요 보안관리 기능에서 감시를 또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도 하고 감시도 하면서 뭔가 이상이 생기면 조치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안 관리는 이번 시간 아니고요. 나중에 13장 정보 보안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운영체제가 하는 기능이 네트워크 관리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 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네트워크가 없으면 뭐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기능 중에서 데이터를 서로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가 화면에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프로토콜 지원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통신을 하기 위한 그 서로 쌍방 간의 규약이에요, 규약. 우리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자라고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들도 지원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트워크 관리 기능도 제가 11장 컴퓨터 네트워크 쪽 설명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치 관리부터 파일 시스템 관리까지 요 영역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치 관리 쪽에 영역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치 드라이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고 실제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인 커널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부품들, 즉 하드웨어들하고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하드웨어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치 드라이버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표준 이 장치 드라이버들이 대부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새로운 어떤 하드웨어들을 연결시킨다든지 또는 부품을 그 컴퓨터 안에다가 추가한다든지 이러면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하고 해당되는 그 장치 드라이버 자체가 설정이 되는 이런 형태로 많이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부분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100%다 이걸로 자동으로 다 되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윈도우즈 자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기능인 경우에는 또 별도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만든 장치 드라이버들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치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 요거는 윈도우즈 메뉴가 요 하단에 보면 가장 왼쪽에 보면 윈도우즈처럼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장치 관리자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장치 관리자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나왔는데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쭉 보면
우선 쭉 보다가 제가 디스크 드라이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디스크 드라이버 보면 지금 제가 하드 디스크 용도로 쓰는 하드 디스크 용도로 쓰는 이제 그 SSD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USB가 또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 요 하드웨어 제품 모델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보면 실제 이 드라이버는 누가 만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표준 드라이버를 쓰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현재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드라이버 정보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게 지금 현재 그 하드디스크 어디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최신의 어떤 드라이버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여기 기능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디바이스 제거를 하고 싶으면 제거 기능을 눌러서 삭제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면 쭉 내려오다가 이번에는 프로세서 CPU를 한번 볼까요? 자, CPU를 한번 보니까 CPU는 지금 인텔의 그 i5 CPU예요. CPU고 지금 원래 이제 꽂혀져 있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건 한 개지만 이렇게 8개로 나와 있는 부분은 8개로 나와 있는 부분은 실제 그 안에 지금 4코어 눈에 보이는 건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4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논리적으로 프로세스를 곱하기 2 해서 8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속성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모델명이 나오고 있고요. 드라이버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드라이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장치 관리자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그 드라이버들, 하드웨어 드라이버들에 대한 현황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팁으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보면 네트워크가 특히 와이파이가 같은 게 어떤 노트북에서는 잡히고 어떤 노트북에서는 잡히지 않고 조금 그런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면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마 새롭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하는 장치 관리자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찾아서요. 쭉 보다 보면 여기 와이파이라고 잡히는 장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는 경우에는 이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디바이스 제거를 딱 해서 한번 삭제를 하고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시면 새롭게 이제 드라이버가 다시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가 되면서 다시 그 네트워크가 잡히는 인터넷이 잡히는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지금 윈도우즈 화면에서 마우스를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윈도우즈 3.0이라고 하는 부분서부터 이 부분이 윈도우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막 쓰기 시작하는 게 보편화되는 게 1990년도부터 이렇게 보편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그 컴퓨터 사용자들은 이 명령어 인터페이스를 잘 쓰지 않는데 이 윈도우즈에서도 명령어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메뉴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딱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cmd라고 이제 커맨드라고 하는 이걸 놓고 엔터를 딱 치시면 이렇게 이제 코맨드 형태대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즉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이 안에 해당되는 그 디렉토리에 유저스 밑에 m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폴더와 그 다음에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dir이라고 하는 명령을 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디렉토리로 옮겨가는 거 cd라는 명령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또 dir이라고 쳐서 내용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런 코맨드 형태, 직접 문자를 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은 그렇게 쓸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되는 그 단위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딱 실행시키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따닥 해서 실행시키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되는 요 단위가 바로 크롬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자, 그러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작업 관리자라고 부르는데, 이 작업 관리자를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 윈도우에 있는 컨트롤 알트 델이라고 하는 세 개 키를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윈도우 메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를 선택을 하셔도 바로 이렇게 실제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 노트북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지금 5개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제가 지금 직접 실행시킨 프로그램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실행시키지 않아도 윈도우즈가 자동적으로 자기가 백그라운드 뒤에서 막 동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행시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01개의 프로세스가 이와 같이 쭉 백그라운드로 지금 쭉 돌고 있어요. 쭉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지금 막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죠. 프로그램이 먹통이 됐어요. 내가 실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한글을 띄워서 막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뭐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고 기다려도 꿈쩍도 안 하고, 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거를 죽였다가 살려야 되겠죠. 종료시켰다가 다시 실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실행하고 있는 요거 중에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보면 작업 끝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실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이거 목통이 됐네, 이거 반응이 없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끝내고요. 끝내기를 해서 종료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우리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능을 한번 클릭하시면 지금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하드웨어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들 상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CPU를 보니까 CPU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약 25%, 27%이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메모리 한번 볼까요? 메모리는 보니까 지금 메모리가 총 지금 현재 한 8기가 지금 메모리인데 이 중에 5.3기가 정도를 현재 막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실행시킨 5개 말고도 백그라운드로 윈도우즈가 지금 실행시켜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3을 정도 쓰고 있다. 그래서 69%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용 현황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SSD라고 하는 실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사용은 없네요. 사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지금 USB입니다. USB. 이것도 거의 사용이 없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연결하려고 허브를 하나 연결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노트북이랑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서 현재 주고받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따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에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GPU도 있어요. 제가 요거는 CPU 안에 내장된 GPU인데 GPU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GPU도 한 42% 정도 쓰고 있네요. 아마 지금 계속 이 화면에 그려지는 부분들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프로세스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얘가 프로세스마다 상태별로 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탁 실행시키게 되면 생성이 돼요. 생성이 딱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사용자의 요청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글에서 딱 실행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 즉, 키보드 자판을 두들기면 입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상에서 뭔가 누르거나 해서 액션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동영상 곰플레이어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동영상 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곰플레이어를 딱 띄워 놓으면 실행을 해 놓으면 준비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동영상을 이제 시작 딱 누르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키보드를 딱 누르고 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톱을 딱 하거나 그러면 이게 또 대기 상태로 딱 넘어와요. 대기 상태로 넘어오고 또 다음에 다시 뭔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준비가 되면 다시 준비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준비, 실행, 대기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게 되고, 우리가 특정 이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끝나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형태대로 실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컴퓨터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그럼 어디서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이제 검색 메뉴 제어판에서 검색을 하고 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그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프로그램은 내가 설치된 거 제거하겠어 라고 하면 제거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실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검색을 딱 누르시고요. 이 안에다가 제어판이라고 검색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제어판을 선택을 하세요. 자,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나오죠. 그럼 프로그램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및 기능 선택하세요. 자, 선택하시면 지금 제 노트북에 쭉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 거고, 현재 설치된 이 프로그램이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설치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크기, 버전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뭐 내가 이 프로그램은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제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 제거라고 하는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설치된 프로그램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일부 좀 말썽을 피우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해요. 설치된 프로그램인데 제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보안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걸어놔서 좀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발생을 하면 좀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모리 관리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우선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우리 목적에서 막 내가 실행해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도 있지만, 응용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스도 있지만, 실제 운용 체제가 또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메모리 안에는 이렇게 운용 체제가 쓰는 영역과 실제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실행하는 그 프로그램의 크기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이 좀 크면 뭐 클수록 좋죠. 속도도 빠르고 빨리 처리를 하죠. 그런데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들이 다들 이 메모리가 큰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얘도 있지만 메모리가 뭐 1메가짜리도 있고 4기가짜리도 있고 16기가짜리도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발자들이 프로그램들을 내가 개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다양해서.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목적에 따라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메모리가 만약에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작다라고 한다면 그 메모리에 대한 영역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일부에다가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좀 메모리 크기에 좀 제약을 덜 받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 크기라는 건 결국 실제 메모리에서
있는 그 크기에다가 내가 하드디스크 일부에서 쓰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전체 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에서는 가상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정의를 해줘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워낙 이 하드웨어 용량들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드웨어 부품에 대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노트북이나 PC라든지 이런 그 하드웨어의 성능들이 과거에 비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가상 메모리를 설정하고 그럴 일은 일반 사용자인 경우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상 메모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면 이제 처음서부터 다 초기화가 되고 운영체제가 새롭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뭐 과제를 한다든지 이래서 아래 한글도 띄워놓고 한글도 띄워놓고 인터넷으로 뭐 코파일럿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하댔어요. 자, 그런데 집에 가서 또 이 일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그냥 컴퓨터, 특히 요건 이제 좀 노트북만 좀 해당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PC는 이제 실제 배터리가 없으니까요. 노트북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내가 하고 있던 작업을 그냥 이 덮개를 딱 닫았을 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지에 대한 방법이 어디냐?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가상 메모리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메모리 일부 영역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노트북의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조금 전에 작업하던 그 상태대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뭐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 학우님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학우님이 있다면 이것은 좀 설정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설정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시 검색 메뉴로 갈 거예요. 검색 메뉴로 가서 검색에서 제어판이라고 다시 또 검색을 할 겁니다. 제어판. 자, 검색을 해서 제어판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요 시스템 및 보안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요 쭉 내려보면 전원 옵션이라고 하는 또 메뉴가 있어요. 전원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덮개를 닫으면 수행되는 작업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딱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전원 단추를 딱 눌렀을 때는 바로 배터리를 사용하든 전원 사용을 하든 이 노트북에서 그냥 시스템 종료를 해달라, 이렇게 저는 설정했어요. 물론 전원 사용할 때는 시스템 종료를 해달라, 근데 배터리 사용할 때는 최대 절전으로 들어가라, 즉 절전으로 가 달라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원을 많이 쓰지 말아 달라, 이런 내용도 됩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함. 그 다음에 절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전원 단추를 누르면 그냥 시스템을 꺼달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덮개를 닫을 때는 절전 상태로 해달라. 자, 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가 다음에 덮개를 딱 열면 조금 전에 진행하던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은 이 덮개를 닫을 때 절전으로 설정을 하고 변경 내용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작업하던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다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계속 작업할 수 있게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장 장치 관리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장치 관리의 가장 핵심은 이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PC 안에, 특히 하드디스크 안에는 많은 파일들이 있죠.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단위죠. 단위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개 있는 파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NTFS라고 하는 이런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일들은 크게 보면 두 개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 파일, 우리가 따닥 클릭했을 때 바로 실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은 되지 않지만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일들을 우리가 데이터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행 파일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확장자가 exe 또는 com 이런 확장자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들을 보면 요거는 실행 파일이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데이터 파일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유형에 따라서 확장자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서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음악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압축 파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 의미 있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확장자 명만 딱 보면 요거 뭐 하는 파일이다, 무슨 내용, 어떤 유의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다, 그런 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냐면,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 파일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따닥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실행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아래 한글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따닥 클릭하면 바로 아래 한글이 실행되면서 그 안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 파일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서 열리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연결 프로그램이고, 이게 운영체제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자, 또 이제 반대로 만약에 이제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특정 데이터 파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한글 실행 파일을 바로 따닥 클릭하면 바로 아래 한글이 뜨죠. 근데 아직 데이터 파일은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 파일을 신규로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 파일을 찾아서 오픈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예시를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지금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PPT로 만든 파일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PPT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딱 놓으면 이와 같이 가장 대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 다른 앱 선택을 딱 하시면, 자, 지금 PPT, 파워포인트로 만든 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게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한컴에 있는 한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기타 옵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실행하고 싶은 실행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요. 만약 이거를 계속 이걸로 파워포인트로만 PPT 파일을 실행하겠다. 그러면 여기 항상 버튼을 탁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항상 PPT 파일은 파워포인트로 실행하게 되는
이렇게 동작을 하게 운영체제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곰플레이어 같은 거 딱 설치를 하시면요. 설치를 하시면 곰플레이어로 실행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그냥 yes 하게 되면 동영상과 관련된 모든 게 다 곰플레이어로 실행하도록 이렇게 자기네 설치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 바꾸고 싶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면 동영상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다른 앱 선택을 해서 만약에 난 곰플레이어가 아니라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미디어 플레이어다. 그럼 미디어 플레이어하고 항상을 딱 누르게 되면 앞으로 이와 같이 그 MP4 지금 MP4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은 미디어 플레이어로 실행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실행하는 특정 데이터 파일을 어떤 실행 파일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뭐 많이 쓰는 부분인데 우리가 폴더예요. 물론 조금 폴더하고 디렉토리하고 혼재돼서 말을 많이 쓰였는데 명확하게 좀 이에 대한 구분을 하자면 폴더면 의미 자체가 왜 우리 문서들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종이 같은 왜 위로 이렇게 딱 덮어서 한꺼번에 문서들 모아놓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폴더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씩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이렇게 저 같으면 동영상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위를 이제 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탐색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폴더들 여러 개로 구조로 쭉 만들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렉토리다, 걔는 뭐 디렉토리다 라고도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그 용어를 폴더나 디렉토리라는 것을 좀 같은 의미로 혼재돼서 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에 대해서도 쓰고 여러 개 있는데도 쓰고요. 그래서 조금 이건 혼재돼서 쓰니까 굳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파일들이 쭉 있으면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그냥 이런 폴더들을 안 만들어 놓고 하면 너무 파일 개수가 많으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폴더들을 만들어 놓고 또 계층 구조로 좀 만들어 놓으면 정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리가 잘 된 그런 구조들을 윈도우즈에 있는 탐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잘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파일들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드 디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USB 꽂으면 USB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SD. 저는 지금 SSD를 쓰고 있어요. 그냥 원래 하드 디스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저장 장치는 탐색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저는 지금 내 PC 안에 지금 로컬 디스크로 쓰는데 여기 그 SSD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SSD 메모리로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지금 512GB예요. 근데 지금 전체 용량은 458GB 나오는 거는 일부들을 관리용으로, 운영체제에서 관리용으로 막 쓰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저장장치 입장에서 자기가 관리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빼고 실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용량이 458GB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은
163.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여유는 295GB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도구에 들어가면 이제 검사들도 할 수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들 이제 USB나 이런 걸 딱 띄우게 되면 뭐 오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검사를 누르면 그 오류들을 검사해주고 또 오류를 수정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드라이브 자체에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라고 해서 이걸 또 클릭하게 되면 최적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최적화 꽉 누르면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SSD라고 하는 요 메모리로 하드디스크 쓰는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USB인 경우에는 최적화를 해주면 실제 그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관련 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좀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정보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정보에는 여기 보니까 삼성 걸로 제가 지금 그 SSD 메모리를 하드디스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저장 장치에 대한 이제 포맷 기능도 또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포맷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포맷을 딱 하게 되면 그 저장 장치를 깨끗이 다 지워버리고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C 드라이버로 잡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윈도우즈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 드라이버에서는 절대 포맷을 하시면 안 됩니다. 포맷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USB 드라이버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드라이버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몇 개 제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속성 한번 볼까요? 속성 한번 보면 USB 드라이버가 지금 보니까 이건 16기가짜리네요. 16기가짜리고 그 다음에 뭐 도구에 오류 검사도 할 수 있고 최적화도 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도 보니까 이것은 USB 디바이스인데 따로 뭐 특정 중소기업 USB라 그런지 뭐 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허브, 그 공유, 뭐 모니터 연결하거나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 허브를 가지고 USB로 연결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포맷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포맷을 하면 자, 그럼 요거는 파일 시스템은 NTFS라는 포맷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빠른 포맷은 간단하게 지금 정보만 싹 지우는 게 빠른 포맷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거 클릭하지 않으면 깨끗이 그 USB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다 지워버리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빠른 포맷 해놓고 시작 하게 되면 자, 경고가 나오죠. 포맷하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그래도 포맷하려면 확인 눌러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깨끗이 지워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깨끗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